안녕하세요. 하이에드 교육연구소 정경숙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제가 안내 드린 것처럼 2023학년도 9월 학기 서울대학교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10년 특례 그 화상 면접 후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의 경우 의예과 합격 학생들 중에 면접 대상자가 아닌 상태에서 합격한 경우가 저희 경우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면접 대상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던 중에 이번 9월 학기서부터 일반 학과까지 면접이 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면접 대상자 발표가 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연락이 안 오신 분들에 대해서 문의 메일들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역시 올해에도 서울대 의예과나 또 면접이 진행됐던 학과인 경우에는 면접 대상자들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대신 이번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서 진행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제 면접 대상자 발표가 되신 후에 그 면접 준비를 좀 부탁한다고 이제 연락이 오셨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지원 학과 위주로 또한 제가 유출을 해 봤을 때 면접이 진행 안 됐던 단과대학들도 있다라고 좀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서울대 의예과 화상 면접에 대한 어떤 후기를 먼저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의예과 화상 면접은 스카이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반 학과들은 뭐 줌으로 진행된 학과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울대 의예과는 늘 하던 것처럼 스카이프로 진행이 됐고, 전날 그 스카이프 확인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한 몇 번째 정도 되는지가 아마 대충 그때부터 저희가 좀 유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울대 의예과는 오후 2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2시 30분부터 첫 면접자가 면접을 본 것으로 좀 제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2시 30분부터 20분 단위로 해서 30분, 50분, 10분, 30분, 50분, 10분 이런 식으로 해서 20분씩 학생들한테 시간이 할당되어져 있었고, 면접 진행 자체는 15분 정도가 진행됐었는데 중간에 저희 학생이 이제 대기하고 있었는데 대기실에서 막 연결이 안 된다라고 걱정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딱 정말 대기하고 있을 때는 접속이 되는 게 아니라 면접 시작할 때 딱 접속이 되면서 시작이 됐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한 8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넉넉 잡게 잡아서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뭐 제 생각엔 5시까지로 해서 그냥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6시까지로 잡는다고 해도 총 8에서 한 10명 정도가 1차 그 화상 면접 대상자였다라고 좀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8명인 것 같은데 뭐 좀 넉넉 잡게 10명까지 진행됐다라고 보고, 저희 연구소 측에서도 4명의 학생이 여기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1차 합격을 해서 면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제시문 면접과 그다음에 자소서 기반 면접 두 가지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제시문이 나왔는데, 하나의 제시문이 좀 길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2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시문이 한 페이지의 4분의 3 정도, 그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둘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2분의 1, 2분의 1 나눠져가지고 제시문이 나왔었고요. 제시문에 대한 어떤 요약, 그리고 제시문과 관련되어진 어떤 학생의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 그 다음에 학생이 했었던 어떤 활동이나 연관지어서 찬반 양론이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지문을 읽고 그 지문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부분을 연결하고, 그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될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항상 늘 얘기하지만 자꾸 어디서 뭐 얘기를 뭐 논문에 대한 분석, 뭐 의학 논문에 대한 어떤 분석, 자꾸 이런 얘기를 저희 좀 지원자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좀 막 화를 냈었는데, 의대에서 뭘 학생들한테 짜다라 고등학생들한테 의학 전문 논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면접 제가 준비하면서 늘 말씀드렸듯이 자소서 내용 베이스의 어떤 질문, 그 다음에 의학적 전문 지식이나 논문의 학습에 대한 질문들은 전혀 없고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제시문 면접에서는 특히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지 자연과학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소서 베이스의 질문은 본인들이 한 활동에 따라서 어떤 그 활동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진행했는지에 대한 어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또 그런 활동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참여했었던 활동들 중에 찬반양론이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주면서 그렇다면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었고 또 그 자소서에 있었던 또 활동에 연관되어진 문제 이렇게 진행됐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자소서에 근간을 해서 자소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예상 문제가 다 거의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이미 그런 깊이 있는 또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자소서 스토리를 만드신다면 충분히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떤 면접 준비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의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하셨고 의예과는 15분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재신문 면접과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면접으로 이루어졌었다는 거, 그리고 20분 단위로 진행이 됐고 제 생각에는 한 8명 정도가 1차 합격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좀 많게 잡아도 8에서 한 10명 정도가 1차 합격을 했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저희 쪽 연구소에서는 4명이나 합격해서 4명이 진행을 다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25일날 발표가 되면 또 같이 또 기쁨을 좀 나누겠지만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학과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면접이 진행되는 곳들이 많았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 쪽에서 진행한 친구들은 제가 알죠. 그러니까 어느 대학 어느 과를 진행했고 면접 대상자가 됐고 어느 과를 지원했고 면접 대상자가 안 됐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직접 지원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 데이터가 있지만 나머지 제가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은 그래도 저라는 사람에게 저랑 진행하진 않았지만 1차 합격 후에 면접 수업을 문의하기 위해서 연락이 오신 분들의 어떤 학과들을 제가 다 모아봤을 때 물론 그래도 그 데이터가 100%다 모든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번 일반학과 면접이 공과대학하고 자연과학대학하고 자유전공학부 이 세 군데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인문계열이나 뭐 상경계열이나 이런 데서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면 적어도 저한테 연락이 온 그 많은 메일들 중에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에서 면접 대상자라고 해서 연락이 왔을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문계열이나 상경계열이나 다른 어떤 농생명 쪽에서는 면접이 진행되지 않았을 확률도 있다라고 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에서는 면접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25일 발표 때까지 기다려보시면 아마 이미 면접 없이 최종 합격자가 이미 가려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과대학하고 자유전공하고 자연과학대학에서는 다 면접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 세 개 학부 정도에서는 면접 대상자 중에서 최종 합격자가 나올 것이라고 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일반 학과는 10분 단위로 면접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15분 단위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접 대상자로 연락이 온 친구들이 다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지 면접을 봐서 이 친구를 뽑을까 말까 뭐 이 정도의 차원은 아니었었던 친구들이어서 제 이제 유추가 이 중에서 합격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그런 근거로 그런 걸 제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저희 연구소의 입장이지 서울대 입장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판단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반학과에서도 역시 자소서 베이스 질문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어떤 현상과 관련된 질문들 그런 걸로 이루어졌었고 100% 거의 100% 자소서에 썼던 활동과 연관되어진 그런 질문들이었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 때부터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면접 준비를 할 때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랑 면접 준비한 친구들도 이제 나중에 면접 준비하면서는 저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그냥 키워드 위주로 나 이런 단어 얘기해야지 너무 외운 듯 말하면 안 되니까 그냥 키워드만 알고 있어야지 그랬던 친구들은 말하다가 말이 다 꼬여가지고 안 됩니다.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글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요즘 하도 이제 화면으로 공부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쓸 일이 없는데 타이프라도 쳐보고 대본을 만들듯이 만들어 봐야 외운 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안 믿었던 친구들이 결국 제 말을 다 믿고 그렇게 면접 준비를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래 있었고 한국 학교를 다니지 않은 영어로만 진행했었던 친구들은 특히나 면접 준비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 자소서 베이스의 질문으로 나왔었고 일반 학과에서는 재신문 면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10분 단위로 일찍 끝났고 역시 그 면접관분은 2분이 나오셨었습니다.
서울대 의예과의 경우 또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얘기해 본다면 원래 그 제시문 읽는 시간에 대해서 뭐 따로 뭐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었고 제시문을 다 읽었으면 다 읽었다라고 얘기해달라고 학생한테 얘기를 해서 제시문을 먼저 두 개 다 읽은 후에 질문이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을 알고 제시문을 보면 훨씬 더 제시문 파악이 빠르지만 뭘 물어볼지 모른 채 제시문을 읽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저희 쪽 친구들은 이번에 뭐 모의 면접 문제를 뭐 16개씩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미 좀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여서 다들 얘기가 저희가 풀었던 모의 면접보다 너무 쉬웠어요 라고 제가 너무 애들을 고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정도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5월 25일 최종 합격 발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물론 그때도 최종 합격이 아마 예비 합격자식으로 나와서 그때 예비 합격자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컨디셔널 IB 같은 경우 컨디셔널 점수가 나올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원본 서류와 대조하기 위한 서류 제출 후에 이제 진행이 될 친구들이어서 그때 예비 합격자는 이제 거의 다 합격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 생각에 IB 친구들의 의예과인 경우에는 뭐 지난번 카이스트가 컨디셔널 점수가 39점이었다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서울대 의예과인 경우에 제가 한 43점 정도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파이널 시험 뭐 18일 정도면 이제 거의 다 애들이 끝나는 것 같은데 파이널 시험에 좀 집중을 하시고 25일 발표까지 좀 기다려보시는 그리고 이제 3월달 계획을 세우는 뭐 그런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28일, 30일 고주되면 또 특례에 대한 각 대학 전형들이 모두 다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전형에 맞춰서 자소서가 없어지는 곳, 자소서가 있는 곳, 또 자소서가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고 자소서가 없는 곳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12특으로 사라지는 곳, 3특으로만 생기는 곳, 뭐 여러 가지가 다 그때 되면 다 전형이 발표가 될 거고요. 저희도 연구소에서 나오자마자 다 정리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서울대 시험 보신 분들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